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증시 파워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들 빠르게 릴레이로 알아보는 증시 파워10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기도 하지만 이번 주에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우리 시장은 3거래일밖에 진행되지 않고 이번 주에 결국에 9월이 마무리가 되죠. 자,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 시장은 오늘 또 하락세로 출발을 합니다. 지난주 내내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번 주에 출발도 코스피가 2,500선 이탈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은 850선이 무너지면서 1% 가까이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849포인트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 지난주에도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지가 않았고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이 또 하락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여기에다가 셧다운까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려감들이 겹치면서 역시 하락세를 나타냈고 우리 시장도 이 여파를 피해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사실상 우리 시장은 9월 시장은 거의 좀 마무리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마 관망세로 지켜보면서 다음 주에 어떻게 그리고 10월 들어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자, 주말 사이에 또 마이크론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우리 시장에서 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도 연휴 중에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연말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좋은 종목들을 오늘 미리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 전에 좋은 종목들 많이 얻어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좋은 종목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증시 파워10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가지 총 20개의 종목을 빠르게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한 종목당 90초의 제한 시간을 가지고 핵심만 요약해서 저희가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관심이 있는 종목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아니면 매수가 목표가 알려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저희에게 주시면 더 자세하게 이야기 들으시면서 재미있게 방송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샵 3772번 문자로 주시거나 아니면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항상 열려 있으니까 여기에 댓글로 궁금한 점을 질문 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종목 소개를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그리고 프리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두 분이 오늘 또 추석 선물로 좋은 종목 많이 준비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이 어떤 종목을 좀 가지고 오셨을지 시장이 쉽지가 않습니다. 좋은 종목으로 해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두 분이 가지고 오신 10가지 종목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10가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성웅 차장의 픽부터 볼까요? 태경 BK를 시작으로 연우와 현대리바트, 성한, 호나이 이렇게 5가지 먼저 가져오셨고요. 반종민 소장의 픽은 엑세스바이오, 페노션, 오이솔루션, 종근당, 노바렉스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 10가지를 먼저 선별을 해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 잘 보셨죠?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내가 궁금한 점이 있다. 아니면 때마침 이 종목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추가 매수할까요? 아니면은 계속 떨어져도 좀 보유하면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 아니면 매수가 목표가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을 저에게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항상 열려있고 샵 3772번 문자로도 질문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릴레이 종목 이성웅 차장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소개해 주시죠. 태경 BK. 태경 BK. 말씀드리고요. 태경 BK는
뭐 드라이 아이스 제조회사로 많이 좀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근데 사업 부분이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뭐 석회도 그렇고 탄산가스 또 이제 휴게소 운영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주가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거는 최근에 이제 인조 흑연의 원료라고 할 수 있는 코크스 뭐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주가가 좀 연동이 좀 많이 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지난주에 사우디와 그 해수 담수화 협력 이슈가 있었죠. 그러면서 뭐 주가가 좀 변동성이 좀 나왔던 상황이지만 상승 후에 주가가 좀 다시 이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이런 이슈 부분은 뭐 네옴시티나 여러 가지 그 재건 이슈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 태경 BK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태경 BK가 어떤 해수 담수화보다도 태경 그룹에 대한 얘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태경 BK도 그렇지만은 이런 이슈 해외 쪽에서의 뭐 해수 담수화 또 이제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인조 흑연의 코크스와 관련된 또 이슈가 나왔을 때는 이 태경 BK에 대한 주가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코크스는 2차 전지 응급제 쪽에서의 시장이 양극재보다 더 좋아질 거란 평가가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주가가 신통치가 않죠. 하지만은 이쪽 안에서도 슬림화를 하는 전략으로 간다면은 응급재 쪽으로 바라보는, 그럼 태경 BK가 맞춤이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태경 BK를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성웅 차장님의 종목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첫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액세스바이오입니다. 액세스바이오. 이 액세스바이오는 그 독감, 코로나 등의 진단시약을 개발, 생산하고 있는 미국 바이오 업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상 이전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다가 조정폭이 좀 길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들이 매우 좋아서 오히려 지금 매수 접근으로도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미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인 그 큐라 페이션트라는 그 기업이 있는데, 여기에 지분을 좀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고, 미국 내 그 헬스케어 기업 중에 유일하게 이 큐라 페이션트의 경우에는 그 하이 등급을 좀 갖고 있고요. 또한 그 에어전시 와이드 등급을 좀 확보를 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이 액세스바이오가 그 큐라 페이션트를 통해서 그 미국의 활로를 좀 개척을 많이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 이제 그 흐름들을 보자면 뭐 주가 흐름들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작년에 사실상 전략적 파트너를 맺은 그 웰리시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웰리시스 기업에 대해서 패치형 심전도계가 그 사실상 미국 FDA 승인을 좀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그 미국 FDA와 승인받았던 기업들 위주로 주가 상승들이 굉장히 좋게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 기업 역시 그러한 그 흐름들을 좀 더 유지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사의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웰리시스에 대한 그 플랫폼 기술을 통해서도 사업 모델 확장을 좀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200선, 300선에 이제 돌파를 하면서 주가가 지금 지지 구간에 안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땡! 좋습니다. 액세스바이오를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시세 분출하고 있는 액세스바이오까지 설명을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이성웅 차장님 두 번째 종목은 뭘까요? 연우를 연우. 네. 말씀드릴 텐데, 화장품 용기 업체인 건 알고 계실 네. 거라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 연우 같은 경우가 2분기 뭐 영업이 분기로 본다고 하더라도 1분기 대비 흑자 전환을 했죠.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연우와 같은 이제 화장품 용기 업체들이 사업에 대한 어떤 리뉴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요. 그 전에 연우 같은 경우에는 이 매출이 수출 쪽으로 본다면은 이제 중국 쪽에 의존도가 높았고, 그리고 이 화장품 전방 업체들 대형사를 중심으로의 고객사가 형성이 돼 있던 상황이었지만, 지금 이제 한국칼마 쪽에서의 뭐 지분이 들어간 다음부터는 이 중소형 브랜드사를 중심으로 한 매출 구성, 그리고 이 중국 외에 이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수출 부분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연우도 어떤 매출 구조가 바뀌는 점에서 봤을 때 최근에 화장품 업체들 같은 화장품 업체들이 중국 쪽에서의 의존도를 낮추고 이 선진국 중심으로의 매출 비중을 늘리는 부분을 봤을 때 연우도 같이 따라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저는 이 부분이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특히 이제
해외 쪽도 그렇지만은 이 중소형사 중심으로 한 매출 구조가 좋아진다는 부분이 최근에 화장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인디 브랜드나 또 이제 색조 화장품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사가 어떤 대량 주문보다도 소량 다품종이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땡. 네, 반갑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연우까지 함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제가 땡 치면 이성우 차장님이 웃는 모습을 유의하게 볼 수 있어요. 방송까지 할 때. 네. 자, 다음 또 반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네, 페노션이라는 기업이고요. 이 페노션은 뭐 주가 상승이 뭐 가파르게 올라가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상단 10%까지는 이제 추가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네. 특히 이제 하림 그룹 계열의 그 벌크선사 관련된 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벌크선 부분의 매출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주요한 포인트는 지난 18일에 그 건화물성 운임지수인 그 BDI라고 있는데, 이게 그 당시 때 18일 전거래 때 58포인트, 그러니까 상승을 했던 1439포인트를 좀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약 2주 만에 한 35% 넘게 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최근에 이제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BDI 단기 상승 여력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더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9월 말 그 중국 국경절 연휴에 따른 그 단기 상승에 따른 기대감도 아직까지 좀 반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페노션을 좀 더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는 그 삼성중공업과 그 효율 극대화를 위해서 인공지능형 AI 기술을 활용한 그 선박관리 플랫폼 공동 연구를 위해서 좀 진행을 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사실상은 포괄적 디지털 솔루션 개발 협력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에 대한 MOU를 삼성중공업과 체결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거고요. 또한 이제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도 내년 1월에 자체 개발한 디지털 트윈 기반 선박 관련된 플랫폼을 페노션의 그 액화 천연가스, 그러니까 LNG 그 운반선을 탑재해서 실증을 좀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보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땡. 알겠습니다. 페노션까지 종목 소개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의 세 번째 종목은 뭘까요? 현대리바트. 현대리바트. 현대리바트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전에 한샘이라는 종목 몇 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현대리바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샘처럼 어떤 가구 이미지가 아니라 지금은 이 뭐 B2B를 중심으로 한 이 산업 전체의 어떤 인테리어, 그리고 인테리어에 맞춘 이 가구 제작, 이런 그 이미지로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뭐 B2B 가구로 할 수 있는 뭐 빌트인, 그리고 오피스, 선박용 여러 부분에 있어서도 이쪽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제 B2B 쪽에서의 이 마진이 그전에는 이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가 많이 나와지면서 이제 약간 마진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었지만 네. 이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되는 상황에서는 이 B2B 쪽에서의 매출 부분은 좋아지는 상황으로 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한샘도 마찬가지고 현대리바트도 마찬가지고 3분기가 대체로 이제 비수기인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뭐 하지만은 이 비수기 쪽에서의 이 일반적인 어떤 아파트나 여러 가지 부분의 계절적 이 이슈는 이제는 거의 없어진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오히려 지금 현재는 말씀드렸던 이 B2B 쪽에서의 이 전방 기업들이 수주가 굉장히 좋습니다. 뭐 건설 쪽도 그렇고 이 조선업종도 그렇고 이 수주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B2B 쪽에서의 매출 부분은 점점 도와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땡. 알겠습니다. 자, 현대리바트까지 소개해 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 다음 종목 소개해 주세요. 네, 오이솔루션이라는 오이솔루션. 기업이요. 네, 광송수신 모듈 전문 생산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네. 전체적으로는 이 기업에 대해서는 그 5G 관련된 종목이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고속 광통신망에 쓰이는 핵심 부품인 그 광트랜시버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제 뭐 통신용 그 레이저 다이오드를 좀 개발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일부 업체들과 기술 개발 용역에 대한 계약을 좀 체결을 했고, 또한 샘플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사실상
여기에서 좀 핵심적인 부분들이 자유주의 핵심 기술인 라이더용 레이저 분야에 따른 사업 다각화를 좀 어느 정도 이 기업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자유주행과도 좀 연관성을 두고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5G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좀 좋은데 사실상 이 기업에 대해서도 5G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됐지만은 이슈로 좀 조정폭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미국의 5G 인프라에 대한 투자 본격화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 있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전 지역의 그 5G 보급을 미국에서도 좀 촉진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을 비롯해서 이제 소외된 지역의 초고속 통신망을 좀 구축을 하게 된다 한다면은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 5G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AT&T의 경우에도 2024년까지 10만 개 그리고 버라이즌 역시 2025년까지 5G 기지국을 15만 개 정도 추가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율주행 쪽에서도 오이솔루션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이솔루션까지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성웅 차장님의 다음 종목으로 또 넘어갈게요. 성안을 말씀을 성안. 드리는데요. 네. 성안 같은 경우는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이지만 그러게요. 이 어떻게 보면 히토류 관련주로 했을 때는 가장 많이 부각이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성안이고요. 특히 성안 같은 경우에는 이 의류나 커튼, 이 침대 커버 같은 이 폴리에스터 이 직물 제조 업체지만은 뭐 주가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는 말씀드렸던 이 히토류 쪽에서의 이슈가 나왔을 때 주가에 대한 상승력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지금 현재 뭐 성안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부터 이제 그 글로벌 이 업체들, 금속 업체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히토류에 대한 납품이나 이런 계약 소식이 계속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 금속 히토류에 대한 테스트에 대한 부분이 통과됐다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거래량이 많이 나왔다가 지금 잠잠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뭐 히토류에 대한 부분은 뭐 아시다시피 중국 쪽에서의 제한하는 분위기는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전기차의 어떤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 히토류에 대한 수요 부분은 글로벌적으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이 공급에 대한 부분이 이 감소되는 추세에서는 이 성안의 어떤 히토류 사업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성안 같은 경우에 신사업에 크게 지금 기존의 기존 본 사업도 뿐만 아니라 신사업 쪽에서의 비중 많이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성안에 대한 관심은 꾸준하게 가져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성안 시간당 맞춰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잘 모르는 종목이었지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네 번째는 뭘까요? 네, 종근당이고요. 종근당. 이 종근당은 좀 주가가 뭐 빠르게 올라가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차분하게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뭐 당뇨병 치료제도 있고 뭐 고지혈 치료제도 있고 뭐 뇌혈관 질환 치료제 등이 뭐 다양하게 의약품을 좀 제조하고 또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지금 뭐 당뇨병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들 이슈도 같이 좀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일단 이거는 좀 더 논외로 두고 최근에 이제 그 인공지능 AI 신약 개발 전문가를 좀 영입을 했습니다. 근데 영입을 했을 때 AI 신약 개발 전문위원회 소속 위원인 그분을 그 신약 연구소장으로 좀 영입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뭐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지만은 디지털 바이오나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 굉장히 좀 많이 부각되는 시점에서 종근당 역시 디지털 AI 신약 쪽에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AI 관련해서 앞으로 신약 후보 물질 발굴 플랫폼 고도화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좀 진행을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좀 더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지난 6월에 그 제2형 당뇨병 치료제 그 듀비의 S정이라고 있는데 이게 그 당시 그 식약처 승인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그 당시 이제 9월에 국내 시장에 판매할 예정을 지금 두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 좀 판매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달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당뇨병과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한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땡, 좋습니다. 종근당까지 한번 긴 호흡을 가지고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성웅 차장님의 다섯 번째 종목이죠. 코나이 말씀을 코나이.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코나이가 지금 7일 연속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했을 때 주가가 지난 주 초에 한번 상승세 이후에 주가가 약간의 거래량이 떨어지면서 조정을 받는 중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사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다시 한번 좀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 코나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IC 칩 그리고 이 결제 인프라를 활용한,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결제 방식의 사업 구조에서 이걸 활용한 기술을 다른 사업적으로의 연결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이 좀 저는 한 표를 더 주고 싶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지금 현재 DID 사업이죠. 이 보안과 어떤 디지털을 겸비한 이 DID 사업 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거의 60% 이상까지도 좀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이 코나이의 기술력에 의한 이 신사업에 대한 그 매출에 대한 계속 그 구정에서의 증가는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금융통신 이외에도 전장 그리고 에너지, 신규 적용처를 지금 확대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코나의 향후에 사업에 대한 부분은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메탈 카드나 이 컨택 리스 카드 같은 수익성이 큰 쪽에서의 매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코나에 대한 관심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나이까지 외국인 수급이 붙고 있는 종목까지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 5번째 종목이요. 네, 5번째 종목은 노바렉스고요. 노바렉스. 이 노바렉스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계속 좀 말씀드리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도 이 기업이 굉장히 좀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좋기 때문에 계속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특히 이제 상반기 수출액이 지난해 전체 액을 좀 넘었기도 했고요. 특히 이제 수출 비중이 2년 새에 한 3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체적으로는 실적에 대해서도 올해 하반기도 계속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좀 성장세가 굉장히 좀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여기에서 그 실질적인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보자면은 상반기 수출액이 333억 원을 좀 기록을 했는데 지난해 전체 수출액이 332억 원, 그러니까 반기반에 벌써 뛰어넘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인 부분들이 이제 들어올 시점인데 최대 수출국인 이제 중국 향에 따라 GNC 물량이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체적으로는 이 기업에 대해서도 지금 중국과 관련된 기업으로서 중국과 관련된 테마로서도 같이 연관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수급 현황을 좀 살펴보자면은 8월부터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계속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가는 8월 말부터 좀 조정을 받고는 있긴 하지만 아래쪽에 이제 10,000원대나 1,700원대 사이에 두터운 그 지지 구간을 형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시점을 봤을 때도 그렇게 부담이 없다 보니까 접근해봐도 괜찮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노바렉스까지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먼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앞서서 소개해드린 10가지 종목 혹시라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정리 좀 해드리고 오늘 시장 현재 상황은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까지 체크하고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오전장 업앤다운 고은별입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긴 연휴를 앞두고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 인사들의 긴축 발언 그리고 미국의 셧다운 우려 등이 우리 시장을 짙게 누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양시장 하락 출발하고 장중에 반등을 시도했지만 현재 구간 조금 더 깊게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결국에는 2,500선 다시금 내어주었습니다. 0.3%가량 밀린 2,499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깊게 밀립니다. 1.4%가량 하락하면서 845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테마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떠한 종목군들이 들썩이고 있는지 특징주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오늘 살펴본 특징주는요. CCTV 관련 기업들입니다. 오늘부터 수술실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HD급 고화질 CCTV를 설치해야 하는데요. 환자가 마취 등으로 의식이 불명확한 상태이거나 환자나 보호자가 원했을 때 수술 영상을 촬영해야 되고요. 최소 30일 동안 보관을 해야 됩니다. 이로 인해 오늘 CCTV 관련 기업들 그리고 보안주들 들썩이고 있는데요. 이 시각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CCTV 관련 기업들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렌시스 같은 경우 보안 관련 기업인데요. 두 자릿대 강세 나오고 있고요. CCTV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 코콤 같은 경우에도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1%대 강세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화장품 관련 기업들입니다. 중국의 최대 명절인 국경절을 앞두고 유커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 언론 매체 보도에 따르면요. 이번 국경절이 역대급으로 뜨거운 국경절이 될 것이다라고 언론의 보도가 나왔고요. 하루 평균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여행을 다닐 것이다라는 보도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화장품 관련 기업들 유커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썩이고 있는데요. 관련 기업들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올리패스가 오늘 가장 뜨겁습니다. 23%대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CJ 같은 경우는 올리브영에 대한 기대감 속에 3% 견조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점도 화장품 관련주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새롭게 입성한 신규 새내기주입니다. 인스웨이브 시스템즈인데요. 디지털 전환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고요. 이번 기업 공개와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글로벌 시장 확대에 사용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시각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개장 직후에 상승폭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테마성 장세에 뚜렷한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신규 상장주를 향해서도 매기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33,000원대에 개장을 한 뒤에 57,400원, 지금 140%가량의 급등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전 장업펜다운 고은별이었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앞서서 10가지 종목을 저희가 소개해드렸는데 좋은 종목을 10가지 더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설명 잘 들어보시고 시청자분들 이 종목 내가 때마침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아니면 관심이 생겼는데 매수가, 목표가 알려주세요. 이렇게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항상 열려있고 샵 3772번 문자로도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저희가 안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또 10가지 종목 어떤 종목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추가로 준비한 10가지 종목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이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이성웅 차장의 픽부터 보겠습니다. 현대건설과 SKT&D, DR텍, 두산에너빌리티, SP시스템스 이렇게 5가지 더 가져오셨고 반종민 소장의 픽은 애경산업, 풀무원, 우진, 대우건설, 디어유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들을 더 10가지 준비하셨습니다. 시청자분들 잘 보셨죠?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내가 궁금한 점이 있다. 때마침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추가 매수할까요? 아니면 지금 수익 중인데 수익 실현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계속 끌고 가도 괜찮을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관심이 생긴 종목이 있으셔서 매수가, 목표가, 손절 라인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항상 열려있고 샵 3772번 문자로도 질문 받고 있으니까요. 그거 보시고 두 분이 자세하게 더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종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성웅 차장님의 6번째 종목으로 바로 또 이어갈게요.
현대건설. 현대건설. 우선 현대건설, 뭐 건설업종이 전부 다 좋은 상황은 아니죠. 네네. 하지만 이제 현대건설의 최근에 이 수주나 그리고 파이프라인을 봤을 때 이 건설 전반 기업들 중에서도 가장 좀 앞서 나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올해 상반기 때 본다고 하더라도 뭐 수주가 특별하게 실패한 프로젝트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주택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긴 하지만 이 어느 정도 상승폭이 지속될지 보면 아직까지 이제 금리나 이 통화 정책 또 유가나 봤을 때도 이 불확실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현대건설의 상반기 때의 해외 수주 프로젝트 그리고 이 원전과 관련된 프로젝트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이 우리나라 안에서의 내적인 불안함을 해외 쪽에서의 수주로 지금 이겨내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때도 지금 영업이익은 수주 잔고나 여러 가지 봤을 때도 2천억 이상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이 2천억 이상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뭐 사우디 아람코 제한 입찰 형태로 발주 중인 걸 봤을 때도 이런 상반기 때 좋은 해외 수주의 흐름은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 상반기 때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어떤 이제 현대건설도 EPC 쪽에서의 이미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건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설명하시는 게 넘쳤어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6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애경산업이고요. 애경산업. 이 애경산업은 그 생활용품 및 화장품 제조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일 그 뷰티와 관련된 기업들이 좀 일제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이 동사의 경우에는 2018년 당시에 그 상장 이후에 그 최고점으로 뭐 7만 9천 원까지 갔다가 거의 한 3, 4년 가량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작년 3분기부터 실적이 좀 좋아지면서 하락폭을 맞고 추세가 좀 전향이 됐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2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다 보니까 계속 좀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는 좀 더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글로벌 사업 매출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크게 증가를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이제 동사의 매출의 90%가 이제 중국에서 일어나는 시점을 봤을 때는 이렇게 매출이 뛰어나게 오른다는 것은 중국에서 굉장히 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매출이 중국에서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좀 그 성과를 거뒀던 이력이 있지만은 사실상은 지금 일본과 미국 쪽에서도 성과를 좀 굉장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업의 경우에는 그 브랜드 포트폴리오 다각화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국내외 디지털 채널 강화를 통해서도 앞으로도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점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아마존에 대해서도 그 상반기 매출이 50% 이상 증가를 했고 재팬에서도 상반기 매출이 그 5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대체적으로 좀 굉장히 포트폴리오가 좋아지고 있는데 최근에 동사의 임원진이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땡. 네. 마지막에 아쉽지만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설명을 듣겠습니다. 애경산업까지 함께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송 차장님의 다음 종목 하겠습니다. SK D&D. SK D&D. 우선 인적 분할한 이후 그 인적 분할 공시가 나온 이후에 주가가 좀 상승폭을 지금 계속 좀 그리고 있는 그쵸. 현재 상황이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뭐 물적 분할도 아니고 그 인적 분할이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도 그렇고 뭐 주주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호재는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왜냐하면 이제 SK D&D가 이 부동산 디벨롭 이쪽에서의 사업 분야를 하지만은 그 전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게 ESS 같은 ESS 풍력 같은 신재생 사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뭐 부동산 쪽에서 경기가 좋아지는 그리고 신재생 쪽에서의 경기가 좋아지는 여러 가지 면에서의 호재가 있었을 때 뭐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잘 안 됐다. 그러니까 사업 쪽에서의 이 양분된 그런 상황에서 이 주가에 반영이 잘 안 됐던 부분이 이런 인적 분할을 통해서 이제는 사업 가치면이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커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때마침 이제 이 공시가 나온 이후에 이 SK D&D도 미국 ESS 사업 진출 계획도 밝혔죠. 이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가칭이죠. 에코그린에 대한 가치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실적으로 반영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SK D&D를 물론 이제 내년 이제 2, 3월 때 인적 분할 후에 재상장이겠지만은 지금 현재 구간부터 조금씩 사두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SK D&D 지금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다음 종목 뭘까요? 네, 풀무원입니다. 풀무원. 이 풀무원은 그 투자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고 네. 그 외식 산업과 그리고 또 스킨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풀무원 하면은 뭐 전통적으로 이제 두부 쪽에 굉장히 좀 특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 점에 굉장히 좀 그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기는 한데 사실상 이제 동사의 경우가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 한다면은 미국의 그 법인 적자폭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줄이고 있다 보니까 매출 성장세를 또 미국 법인에서 좀 보이는 시점을 봤을 때는 그래도 앞으로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상당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미국 법인의 2분기 적자폭이 전년 동기 대비 좀 절반으로 줄었던 부분이 있기도 하고 일본의 경우에도 그 정부 보조금에 대한 효과 또한 두부바에 대한 판매량에 힘입어서 아마 흑자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남아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지난 19일에 그 국립수산과학원과 그 수산푸드테크 산업 발전에 대한 좀 MOU를 체결을 했는데 사실상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또 재차 부각이 된다 한다면은 이러한 MOU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재차 좀 테마성으로도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동사의 경우가 이제 수급적인 형태를 봤을 때도 8월 중순부터 기관에 순매수세가 계속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고 현 구간에서 매물을 좀 어느 정도 소화해 나는 관점에서 지금 주가가 추가적으로 안착을 했을 경우에는 한 2,500원까지도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그 전환사채와 관련된 그러니까 유상증자와 관련된 이슈가 좀 있기는 하지만은 이것은 뭐 장기적인 땡. 네. 알겠습니다. 유상증자 관련된 이야기도 너무 또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의견까지 마지막에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성웅 차장님 다음 종목 소개해 주시죠. DR텍을 DR텍. 우선 의료기기 뭐 AI 쪽에서의 얘기가 나왔을 때 DR텍도 많이 부각이 되는 상황인데 이 DR텍은 이제 디텍터죠. 특히 이제 엑스레이 쪽에서의 이 디텍터의 기술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심지어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 이 항상 이제 그 해상도가 높을수록 이 방사능이 좀 많이 나오죠.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엑스레이에 대한 이 활용처가 일반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는 뭐 전기차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산업이 이용되는 산업이 다각화되는 상황에서 뭐 좋은 점도 있겠지만은 이거 외에 또 이제 말씀드렸던 이 방사선에 대한 이 노출 빈도가 많기 때문에 환경적인 측면에서 또 이제 인체적인 측면에서 고민이 많은 상황인데요. 이 DR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방사선량의 선량을 어떤 최소화하는 그런 기술에 대한 부분을 박차를 AI와 함께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AI 의료기기 관련주로서 이 DR텍에 대한 관심이 좀 높은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런 AI 알고리즘을 통한 어떤 빛이나 또 이제 딥러닝을 통한 노이저에 대한 이 저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 8월 중순부터 주가 좀 반영이 되고 지금 주가가 조정받은 이후에 오늘 좀 반등했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이 동영상 디텍터의 이 대부분 이제 인체 또 이제 덴탈 쪽에서의 사업 영역이 땡. 좀 네, 알겠습니다. 자, DR텍까지 소개해 주셨어요. 지니님이 유튜브에서 땡, 시간 좀 더 주세요. 더 듣고 싶은데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많은 종목을 소개해드리다 보니 시간 관계상 이렇게 룰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힌트를 좀 드리면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질문을 주시면 그거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좀 시간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다음 종목도 바로 갈까요? 네, 우진입니다. 우진. 이 우진은 그 원자력 그 발전소용 산업용 계측기 및 그 제어 장치를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대체적으로 좀 원자력 관련된 그 이슈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분기 영업이익이 한 71억 원,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71% 증가를 했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반기 때 이 우진이란 기업은 실적에 대해서도 좀 상당히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
재무적인 기대감이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원전 사업부에 대해서도 실적이 굉장히 좀 크게 기여를 했고 지난 6월에 그 바카라 원전에 대해서 핵심 부품에 대한 공급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결국 바카라 원전을 통해서도 실질적인 부분들이 계속 좀 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아랍에미레이트에 대해서도 그 원전 1, 2호기에 대한 그 논해핵 계측기라고 있는데 공급 계약 체결이 매출로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시점을 봤을 때도 뭐 전체적으로는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쁘지는 않다. 다만 주가가 뭐 크게 오르기에는 다소 좀 어렵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기업의 경우에는 7월부터 기관에 순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긴 하고요. 9월부터 이제 좀 조정을 받고는 있기는 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추가 조정이 나왔을 경우에 좀 매수 포인트 관점으로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네. 9,300원대 좀 매수를 하셨을 때 일시적으로 좀 더 상승을 한다면은 1,500원대를 또 매도 포인트로 접근을 하셔서 박스권 매매를 땡. 해보자. 네. 알겠습니다. 박스권 매매 전략까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원전 관련 우진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 이성욱 차장님의 다음 종목은 뭐죠?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 원전 관련 종목 주셨네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과거에 좀 몇 년 동안은 좀 부침이 좀 많았습니다. 네. 여러 가지 어떤 그 사업적인 변화에 의한 재무적인 부담도 좀 있는 상황이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 안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원자력 그리고 이제 석탄 발전 설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성장세가 좀 몇 년 전까지는 좀 둔화했던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근데 하지만 지금 최근에 이 작년부터죠. 이제 원전에 대한 부분이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 핵심 어떤 수출 산업으로 이 발전을 한 상태고, 그리고 이제 그 정부 정책도 변화가 많이 됐죠. 네. 원전도 그렇지만 풍력, 또 LNG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정부도 지원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관심을 지금도 계속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 여력이 좀 제한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매수를 담아둬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상반기 때 본다고 하더라도 이 신규 수주만 봤을 때는 작년 대비해서 60% 이상 증가를 했죠. 수주 잔고도 지금 16조 원이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런 추세로 간다고 한다면 실적에 대한 증가 속도는 계속 가파라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소형 SMR 쪽에서의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가져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함께 소개해 주셨습니다. 두 분이 또 나란히 원전 관련 종목을 하나씩 소개를 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다음 종목은 뭘까요? 네, 대우건설이고요. 대우건설. 이 대우건설 역시 또 원전과 관련된 이슈가 같이 좀 부각이 되어 있다 네. 보니까 같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대형 건설 그 종합 건설 업체기도 하고 그 원팀 코리아 그러니까 팀 코리아의 일원으로서도 뭐 동유럽과 그리고 중동 지역의 원자력 발전 플랜트 수출을 추진하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 세계 그 탑티어를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원전을 좀 기대를 해보자라는 말씀드리겠고요.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52% 증가를 했는데 해외 성과가 좀 굉장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해외 중심 위주로 좀 수주가 많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반기 때 이제 수주가 기대가 좀 되는 이 여력이 있는데 사실 이라크와 리비아드 등의 그 프로젝트가 다소 좀 존재하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대체적으로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도 하반기 때도 실적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원전과 포인트는 결국은 지금 웨스팅하우스에 따른 이슈도 좀 부각이 되고 있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일시적으로 좀 상승을 했을 때도 좀 차익 실현을 하고 박스권 매매를 계속 좀 유지를 하시면서 길게 가져가 보는 전략을 좀 취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외국인이 7월 말부터 꾸준히 좀 매수세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 주가에서 그렇게 좀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 현 구간 아래가 좀 지지 구간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오히려 지금은 이 지지 구간에 걸쳐 있기 때문에 매수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대우건설의 경우에는 내년에 신한울 3, 4호기에 대한 건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겠다라는 그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땡! 알겠습니다. 대우건설도 역시 원전 관련된 모멘텀이 함께 작용할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고, 아까 이성욱 차장님도 현대건설 이야기 주셨는데 건설주들도 최근에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네요. 대우건설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의 마지막 종목이죠.
SP 시스템스. SP 시스템스. 우선 지금 로봇 관련주들이 좀 약간 낙폭이 좀 지난주에 좀 컸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지만 그 안에서도 이제 종목들을 좀 추리면서 이제 선별하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물론 이제 대기업과의 밀착이 있는 그런 기업들도 괜찮지만은 네. 저는 어떻게 보면 SB 시스템스 같은 경우가 겐트리 로봇이죠. 그러니까 공장 쪽에서의 이 부품을 나르고 조립까지 하는 이 겐트리 로봇에 대해서 강점이 있는 이 SB 시스템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원래 이제 뭐 겐트리 로봇도 그렇고 이 스마트 팩토리, 그러니까 안정적인 이 캐시 쪽에 나오는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쪽에서 뭐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이 안정적인 어떤 그 매출처에 의한 중장기적 보유 관점을 이 로봇 관련주에서도 SP 시스템즈에서 이 한 표를 더 주고 싶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SP 시스템스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 쪽 부품 사업에 대해서 이 힘을 쏟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추후에 그 SP 시스템즈의 전기차와 관련된 신성장 사업에 대한 매출이 발생을 했을 때는 SB 시스템즈에 대한 이 주가 상승 여력은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커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SP 시스템스까지 마지막 종목 10번째 종목으로 이성웅 차장님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10번째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네, 디어유고요. 디어유. 이 디어유는 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운영 업체이기도 한데 사실상 SM 그룹 계열입니다. 근데 아티스트와 프라이빗한 그 메시지를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좀 출시를 했던 부분이 있고 사실상 JYP 엔터테인먼트가 좀 지분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좀 다양하게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당해 사업 연도에 대해서 2분기 별도 영업이익이 67억 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그 한 94% 이상 증가를 했는데 사실상 이 동사의 경우에는 연내 일본에서 엠업 홀딩스와 함께 버블폴 그 재팬을 좀 론칭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쪽에 좀 시장에 대해서 형성감이 좀 상당히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내년 실적에 대해서 성장 가능성을 좀 예측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좀 접근을 더 해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이 기업의 경우에는 그 신인 IP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스트레이키즈도 뭐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은 새로 좀 떠오르고 있는 보이그룹 중에 하나가 제로 베이스 원이라는 기업이거든요. 특히 이제 뭐 재배원이라고 좀 얘기를 많이 하지만 네. 이 지금 아이돌이 생각보다 좀 굉장히 좀 그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그 IP 런칭 효과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미스 트롯 그 시즌 2 참가자를 주축을 통한 IP 런칭 효과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하면은 약 한 14만 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어서 지금은 좀 매수 관점으로도 유효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디어유까지 두 분이 10가지 총 20가지의 종목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전략까지 소개해-드린 종목도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중에 하나씩 탑픽을 골라주시면 좋겠어요. 그 중에서 탑픽 종목 골라주시고 가격 전략도 자세하게 좀 들어볼까요? 이성웅 차장님은 어떤 종목 고르셨습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요? 말씀드리고 목표 주가는 1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5,000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관련 또 에너지 관련 종목을 지금 탑픽으로 골라주셨고 반 소장님은 어떤 종목 고르셨어요? 네, 저는 디어유라는 기업이고요. 디어유. 그 매수가는 현재로 좀 접근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4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6,500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와 디어유를 두 분이 탑픽으로 오늘 골라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이 종목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유심히 살펴보시고 전략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좋은 종목들 소개를 빠르게 해드렸는데요. 오늘도 두 분 좋은 종목 많이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찾아와 주세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시 파워10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 코스피가 2,500선이 붕괴가 됐고 코스닥은 850선이 좀 무너지는 양상이 나타나네요. 연휴 앞두고 있지만 시장에 관심을 좀 멀리하지 마시고 시장 잘 체크하시면서 그래도 마지막까지 연휴를 앞두고 잘 정리를 하셔야 또 그 다음에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오늘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